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 60대에 접어든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정년 퇴직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또 어떤 친구는 예전에 그 밝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딱 하나 차이가 있더라고요. 바로 퇴직 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거였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이미 퇴직하셨는데 뭔가 허전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힌트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씨 얘기부터 해볼까요? 김철수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 생각하고 가족여행도 제대로 못 가보셨대요. 자식들 대학 보내고 집 장만하고 노후 준비하느라 정말 악착같이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김철수 씨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 이제 좀 쉬어야지.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다들 그러더래요. 그래, 이제 쉬어. 당신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부인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대요. 아침에 알람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출근 준비 안 해도 되고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날씨 좋으면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이게 바로 자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퇴직금도 좀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6개월쯤 지나니까 좀 이상하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고 산책을 해도 그냥 그렇고 친구들 만나서 밥 먹어도 대화 주제가 없어요. 요즘 뭐 해? 그냥 집에 있지 뭐 이게 다예요. 예전엔 회사 일 프로젝트 이야기, 상사 험담이라도 할 게 있었는데 이젠 그것조차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 만나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래요. 다들 너는 좋겠다, 쉬고 있어서라고 하는데 막상 본인은 전혀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나 요즘 너무 심심해 이런 말하기도 창피하고. 그래서 약속도 자꾸 미루게 되고 전화도 잘 안 받게 되더래요. 1년쯤 되니까 김철수 씨 부인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말수가 확 줄었대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있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예전에 그렇게 만나던 친구들도 이제 잘 안 만나려고 하더래요. 부인이 뭐 좀 해보지 그래? 라고 하면 난 피곤해. 그냥 쉬게 내버려둬. 이렇게만 대답하시더래요. 더 심각한 건 김철수 씨가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된 거예요. 낮에 활동을 안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새벽까지 텔레비전 보다가 아침 늦게 일어나고 또 하루 종일 멍하니 있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2년이 지나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근육량이 엄청나게 줄었고 혈압이랑 혈당 수치가 다 올라갔대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의사 선생님이 경도인지장애 초기 증상이 보인다고 하신 거예요. 간단한 날짜 계산이나 최근 일 기억하는 게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대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김철수 씨가 그냥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래요. 그게 문제입니다. 활동량이 너무 줄었어요. 몸도 쓰셔야 하고 머리도 쓰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해요. 그때 김철수 씨가 깨달았대요. 자기가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멈춰 있었던 거라고. 쉼이 아니라 정지였던 거죠. 건강을 지키려고 쉬었는데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박영애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영애 씨도 비슷한 시기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같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역시 평생을 직장 생활 하신 분이죠. 사무직이었고 김철수 씨처럼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박영애 씨는 퇴직하고 나서 다른 선택을 하셨어요. 오히려 더 바쁘게 사셨거든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신 거예요. 사실 박영애 씨는 젊을 때부터 빵 만드는 걸 좋아하셨대요. 취미로 집에서 빵도 굽고 주말이면 가족들 먹을 케이크도 만들고. 그런데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제대로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퇴직을 앞두고 생각하셨대요. 이제 시간이 생기는데 뭘 하며 살까? 그때 떠오른 게 바로 빵이었대요. 주변 사람들이 엄청 말렸대요.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장사를 시작해? 그냥 편하게 쉬어. 여행이나 다녀. 심지어 자식들도 반대했어요. 엄마, 이제 쉬셔야죠. 무슨 일을 또 하려고 그래요? 돈 필요하면 우리가 드릴게요. 근데 박영애 씨는 생각이 달랐어요. 난 빵 만드는 게 좋아. 평생 취미로만 했는데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 돈 많이 벌려는 게 아니야. 그냥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싶은 거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작은 카페를 차리셨어요. 동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일주일에 4일만 문을 열고 하루에 5시간만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하고 금토일은 쉬기로 했대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하신 거죠. 퇴직금 일부로 가게 보증금 내고 작은 오븐이랑 기본 장비만 갖추셨어요. 메뉴도 복잡하지 않게 식빵이랑 스콘, 쿠키 몇 가지만 만들기로 했어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정성껏 만들자는 게 목표였대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당연하죠. 새로 생긴 가게고 광고도 안 했으니까요. 근데 박영애 씨는 전혀 조급해하지 않으셨대요. 천천히 가자. 조금씩 알려지면 되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빵을 굽고 문을 열고 기다렸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빵 맛있네요. 다음엔 또 올게요. 이런 말들이 너무 기쁘더래요. 손님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오는 손님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특히 퇴근길에 들르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았대요. 그 친구들이 하루 일과 이야기하고 회사 고민 얘기하는 걸 들어주면서 박영애 씨도 위로를 받으셨대요. 나도 저랬지, 그 마음 알아, 이런 공감을 나누는 게 너무 좋으시더래요. 2년이 지난 지금 박영애 씨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제가 한번 들러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60대 초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활기가 넘치시더라고요. 빵 굽는 모습도 그렇고 손님들이랑 이야기하는 모습도 그렇고 완전히 즐기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박영애 씨한테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빵 굽고 하루 종일 서 있고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힘들긴 한데 너무 즐거워요. 아침에 눈 뜨면 설레요.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올까, 어떤 빵을 만들어 볼까. 요즘 새로운 레시피 공부하는 것도 재밌어요. 유튜브 보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건강검진 결과였어요. 박영애 씨는 근육량도 잘 유지되고 있고 혈압 혈당 수치도 다 정상이래요. 체중도 퇴직 전과 거의 비슷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물어보셨대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 드물어요.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시나요? 박영애 씨가 웃으면서 대답하셨대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매일 할 일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약인 것 같아요. 빵 반죽하고 오븐 앞에서 서 있고 손님 응대하고. 이게 다 운동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기대되는 게 있으니까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자, 여러분. 김철수 씨와 박영애 씨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똑같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2년 후의 모습이 이렇게 다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목적의식입니다. 김철수 씨는 퇴직하고 나서 매일 오늘 뭐 하지? 이런 생각만 하셨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특별히 기대되는 게 없었어요. 반면에 박영애 씨는 매일 오늘 이거 해야지 하는 게 있었어요. 오늘은 호두빵을 만들어 볼까? 오늘은 단골 손님이 주문한 케이크를 완성해야지. 작은 거라도 계획이 있고 기대가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이키가이, 우리말로 하면 생의 보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오키나와 지역의 장수 노인들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생의 보람이 뚜렷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7년을 더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김철수 씨는 퇴직하고 나서 사람 만나는 일이 확 줄었어요. 회사 동료들은 아직 일하고 있으니까 만나기 어렵고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고 친구들도 다들 바쁘니까 자주 만나기 힘들고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었대요. 특히 남자분들은 직장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퇴직하면 그 관계가 거의 끊어지는 거죠. 부인이랑만 하루 종일 있게 되는데 이것도 서로에게 부담이 되더래요. 근데 박영애 씨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카페에 오는 손님들, 빵 재료 사러 가면 만나는 사람들, 같은 골목 상인들.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 날씨 좋네요 라고 한마디만 해도 기분이 좋았대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0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193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연구예요. 그 연구에서 나온 결론이 뭔지 아세요? 행복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였대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심지어 건강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더래요. 세 번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김철수 씨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까 움직이는 게 거의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화장실 가고 식사하러 가고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하는데 60대가 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진대요. 특히 활동을 안 하면 1년에 근육량이 35%씩 줄어든다고 해요. 2년이면 10%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결국 더 움직이지 않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박영애 씨는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빵 반죽하면서 팔 운동이 되고 오븐 앞에서 서 있으면 다리 운동이 되고 손님 응대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힘든 일은 아닌데 꾸준히 몸을 쓰는 거죠. 특별히 헬스장 다니지 않아도 그게 운동이 된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게 있어요. 65세 이상도 일주일에 150분, 그러니까 하루에 한 2, 30분 정도는 움직여야 한대요. 꼭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몸을 쓰는 거면 돼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이런 것도 다 활동이거든요. 네 번째는 두뇌 활동입니다. 김철수 씨는 매일 똑같은 일과의 반복이었어요. 텔레비전도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비슷한 프로그램만 보는 거죠. 새로운 자극이 없으니까 뇌가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근육을 안 쓰면 줄어드는 것처럼 뇌도 안 쓰면 기능이 떨어지더래요. 근데 박영애 씨는 매일 새로운 걸 생각했어요. 오늘은 어떤 빵을 만들까? 밀가루는 얼마나 필요하지? 손님이 주문한 케이크는 어떻게 디자인할까? 레시피 연구하면서 유튜브도 보고 손님 주문 받으면서 계산도 하고 재료 관리하면서 머리도 쓰고 작은 거지만 계속 머리를 쓰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생활을 하면 치매 위험이 거의 반으로 줄어든대요. 정확히는 47%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머리를 쓴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꼭 어려운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박영애 씨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다 카페를 차리라는 게 아니에요. 또 김철수 씨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쉬는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일의 형태가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꼭 돈을 벌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꼭 사업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원봉사도 정말 좋은 일이에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것,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 돕는 것,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 산책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돈은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본인도 보람을 느끼잖아요.
취미를 살려도 좋아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면 사진 동호회 활동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면 블로그를 시작하고,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 모임에 나가고. 이것도 다 훌륭한 활동이에요. 제 친구 중에는 60대에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등산 이야기를 올리는데 구독자가 꽤 많이 늘었대요. 댓글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하세요. 텃밭 가꾸는 것도 좋아요. 큰 땅이 없어도 괜찮아요. 작은 베란다 텃밭이어도 좋고 동네 주말 농장을 빌려서 해도 좋고요. 매일 물 주고 잡초 뽑고 자라는 거 보고 수확해서 먹고. 이것도 목적이 있는 활동이거든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걸 보면서 기다리는 그 설렘 정말 좋잖아요. 손주 돌보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거여야 해요. 억지로 떠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해요. 손주랑 놀아주면서 보람을 느끼고 손주가 자라는 걸 보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좋은 활동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부담되고 힘들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쉼도 중요해요. 당연히 쉬어야죠. 근데 의미 있는 쉼이어야 해요.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여행도 가보고 책도 읽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게 진짜 쉼이에요. 여행 같은 경우도 꼭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좋아요. 버스 타고 근교에 다녀오는 것도 좋은 여행이에요.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사진도 찍고. 이런 게 다 뇌에 자극이 되거든요. 책 읽는 것도 정말 좋은 활동이에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읽어도 되고 요즘은 전자책도 많잖아요. 소설이든 에세이든 뭐든 좋아요. 읽으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게 다 두뇌 활동이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몇 가지 실천 가능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주변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들을 모은 거예요. 첫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큰 걸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죠. 매일 아침 30분만 걸어도 좋아요.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책 한 권 읽어도 좋아요. 한 달에 새로운 사람 한 명만 만나봐도 좋아요. 이렇게 작은 목표들이 모이면 의미 있는 일상이 만들어져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 나가서 라디오 체조를 하세요. 처음엔 혼자 하셨는데 지금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그 사람들이랑 체조 끝나고 간단히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됐대요. 이게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둘째, 좋아하는 걸 찾으세요. 젊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춤추기, 요리하기. 뭐든 좋아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65세에 피아노를 시작한 분이 있어요. 주변에서 다들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냐고 했대요. 근데 지금 3년째 배우고 계세요. 간단한 동요는 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발표회도 나가셨대요. 본인이 너무 즐거워하세요. 젊을 때 못한 게 한이었는데 이제라도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세요. 또 다른 분은 서예를 시작하셨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하셨는데 거기서 친구들도 생기고 실력도 늘고 지금은 동네 전시회에 작품도 내신대요. 내가 이런 걸 할 줄은 몰랐다면서 정말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셋째,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동호회도 좋고 커뮤니티 센터 프로그램도 좋고 동창회도 좋아요. 요즘은 온라인 모임도 많잖아요. 유튜브 댓글로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영국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갭이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대요. 고립되어 있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울증 위험도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진대요. 사람과의 연결 정말 중요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은 멀리 살고. 그럴수록 더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복지관 프로그램이라도 하나 등록하시고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넷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평생교육원 강의도 들어보고 온라인 강좌도 들어보세요.
대학교에서 하는 실버 대학 프로그램도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는 것도 좋아요. 컴퓨터 배우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두뇌를 깨우는 거거든요. 요즘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유튜브로 요리법도 배우고 운동도 따라하고 외국어도 공부하고. 처음엔 어렵지만 천천히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 어머니도 70대인데 이제는 유튜브 보는 거 능숙하게 하세요. 손주들한테 영상통화도 걸고요. 어느 철학자가 그랬대요. 늙는다는 건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배움을 멈추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배우면 늙지 않는 거예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대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다섯째, 유연하게 생각하세요. 처음 시작한 게 내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바꾸면 돼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나한테 맞는 게 최선이에요. 등산 모임에 나갔는데 무릎이 아파서 힘들면 다른 걸 찾으면 돼요. 수영도 좋고 탁구도 좋고 게이트볼도 좋잖아요. 서예 교실이 재미없으면 도예 교실을 가봐도 되고 노래 교실을 가봐도 되고 시도해보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처음에 자원봉사를 시작하셨는데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힘들더래요. 그래서 다른 자원봉사로 바꾸셨어요. 전화로 독거노인분들한테 안부 전화드리는 봉사활동이요.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 대화 나누는 게 재밌대요. 이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섯째, 건강을 챙기세요. 아무리 하고 싶은 게 많아도 건강이 받쳐줘야 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고 약 드실 게 있으면 꼬박꼬박 드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 상태에 맞게 활동하세요. 특히 식사를 잘 하셔야 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대충 때우기 쉬운데 그러면 영양 불균형이 생겨요.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하대요. 나이 들수록 근육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한대요. 고기든 생선이든 콩이든 맵기 단백질 반찬을 하나씩은 드세요. 일곱째, 돈 문제를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무리해서 사업하거나 투자하지 마세요.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관리하시고 여유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세요. 박영애 씨처럼 작은 카페를 차려도 망해도 괜찮을 정도의 돈으로만 하세요.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돈이 안 드는 활동도 얼마든지 있어요. 도서관 이용하는 것, 무료 강좌 듣는 것, 산책하는 것, 자원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돈이 거의 안 들어요. 중요한 건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는 거지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덟째, 가족과 대화하세요. 특히 배우자와 충분히 이야기 나누세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서로 이해하고 지지해줘야 해요.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도 좋아요. 같이 등산하기, 같이 요리하기, 같이 여행 다니기.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도 더 잘 통하고 관계도 더 좋아져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서 할 말이 없어지는 부부들도 많거든요. 아홉째,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제 늙었으니까 뭘 해도 소용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60대는 아직 젊어요. 요즘 평균 수명이 80대잖아요. 아직 20년 이상 남았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걸 배우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 늦은 나이도 없어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늦은 나이도 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열째,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세요. 남들이 하는 거 따라 할 필요 없어요. 친구는 등산 가는데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으면 그림 그리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어떤 분들은 바쁘게 사는 게 좋고 어떤 분들은 여유롭게 사는 게 좋아요. 내 성격과 체력에 맞게 내가 편한 방식으로 살면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김철수 씨 이야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건강검진 받고 충격받은 후에 김철수 씨도 변화를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막막했대요. 그래서 부인이랑 상의를 했어요. 부인이 제안했대요. 당신 예전에 애들한테 책 읽어주는 거 좋아했잖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한번 해봐. 그래서 동네 도서관에 전화를 걸었대요. 지금은 동네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대요. 아이들이 반짝반짝한 눈으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특히 한 아이가 할아버지 목소리가 좋아요. 다음 주에도 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대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이렇게 소중한 거더래요. 그리고 책 읽어주려고 미리 준비하잖아요. 어떤 책을 고를까, 어떻게 읽어줘야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까. 이것도 다 두뇌 활동이에요. 요즘은 유튜브로 성우들 책 읽는 것도 보면서 연구하신대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도서관 가려면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게 운동이 되더래요. 화요일, 목요일만 기다리다가 요즘은 월요일, 수요일에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탁구 교실도 다니신대요. 거기서 또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요. 김철수 씨가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하길 잘했어요. 2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이미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인도 너무 좋아하신대요. 남편이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고. 집에서 소파에 앉아있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약속 시간에 맞춰 외출 준비하고 집에 와서는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부부 관계도 훨씬 좋아졌대요. 여러분, 60대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회사 눈치 안 봐도 되고 돈 벌어야 한다는 압박도 없고. 정말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물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좋아요. 일을 택하든 쉼을 택하든 중요한 건 하나예요.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오늘도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오늘 이거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는 것, 그게 행복한 노후의 시작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창밖을 보세요.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보세요.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세요. 도서관에 들러서 책 한 권 빌려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서를 받아보세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변화를 만들어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 2막을 멋지게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 돼요. 그게 모이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시작했다가 안 맞으면 그만두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예요. 1년 후의 나, 2년 후의 나를 위해서 오늘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노후를 원하세요? 활기찬 노후를 원하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